자, 교재 19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트랜스 지방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불포화 지방산이 이게 자꾸 산패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수소를 첨가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은 사실 산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7번에 보면 불포화 지방산이 쉽게 산화된다. 이게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이중결합이 있는 애들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산화가 되면 이건 이제 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산화된 지방 같은 경우는 먹으면 뭐 세포막의 파괴나 뭐 노화라든지 압류발 뭐 등등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산패되지 않도록 저장을 해야 되고, 또는 산패된 지방은 또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산화라는 거를 사실 막아주는 거가 항산화잖아요. 그죠? 막아주는 거. 산화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비타민이 있는데, 특히 이 지방과 관련해서 항산화 비타민이 E가 그 이중결합이 있는 이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에 산화를 막아주는 게 비타민 E예요. 이중결합에 특히 산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E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이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산화를 막아주는 요 섭취가 늘면 항산화인 비타민 E도 섭취를 같이 늘려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얘가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를 좀 막아주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좋은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먹는 불포화지방산, 즉 그 식물성유를 많이 섭취하는데 주로 이제 뭐 종자유라고 그러죠. 식용유들은 이제 종자유, 씨에서 이제 짠 기름들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종자유, 식물성유에는 이 불포화지방산도 많이 있지만 비타민 E 자체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보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용어를 하나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그 식물성 유들, 특히 종자유들이 이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갖고 있지만 성분 중에 불포화 지방산과 더불어 얘네들의 산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E도 같이 성분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E의 근원식품이다 그러면 보통 종자유, 식물성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를 같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이 많이 갖고 있는 요거를 자기 보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질의 섭취 기준 볼까요? 얼마나 그럼 적당하게 우리 건강에 적당하게 좋은 게 어느 정도냐? 지방도 에너지 적정 비율로 얘기해요. 탄수화물도 55에서 65 정도를 탄수화물로 먹어라 그랬죠? 지방도 우리가 하루 먹어야 되는 에너지의 약 15에서 30%는 15에서 30%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인한테 얘기할 때 15에서 30%는 지방에서 섭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너지의 약 15에서 30% 정도가 지방에서 섭취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 에너지 적정 비율이 15에서 30. 근데 이제 이게 나이에 따라 좀 틀려요. 그래서 보시면 어릴 때는 조금 더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1, 2세는 20에서 35%가 적정 비율이고요. 3세 이후는 다 15에서 30%예요. 그리고 N6는 사실 오메가6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N3나 뭐 N6는 전부 다 오메가6, 오메가3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느 정도 먹어야 우리 몸에서 얘네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장 잘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오메가6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에너지 비율로 얘기해요. 4에서 10%.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1% 내외. 그래서 오메가6가 4에서 열량의 한 10%는 오메가6 지방산,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경우는 1% 내외 정도 먹는 게 가장 좋은 섭취 비율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보면은 비율적으로 보면 얘가 4에서 한 10대 1 정도로 섭취하면 좋은 거죠. 오메가6와 오메가3 섭취 비율로 보자면. 이건 이제 에너지 적정 비율로 표현한 건데, 얘하고 얘를 그럼 어느 정도 양의 비율로 먹으면 좋은가? 4에서 10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19세 이상 성인에게는 보통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연령의 7% 미만, 절대 넘어서, 1급 넘어서 먹지 말아라. 7% 이상 먹으면 안 돼요. 미만. 트랜스지방도 아까 별로 몸에 안 좋다고 그랬죠? 에너지의 1% 미만. 1%보다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미만으로 먹어야 되고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0mg 미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성인에게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지방 급원식품은 뭐 아시다시피 식용유, 식물성유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고기에 있는 이게 하얀 고체 형태로 있는 동물성유도 먹고요. 뭐 물론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해서 돼지기름, 소기름에 뭐 팔미트산, 또 올레산. 사실 올레산은 올리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성 지방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들어 있고요. 콩기름에는 주로 리놀레산이 이제 가장 많이 들었고, 올리브유에 올레산, 뭐 들기름에 리놀렌산 이런 것도 있고요. EPA, DHA는 사실은 불포화지방산이지만 생선유에 많이 있고요. 트랜스지방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가린하고 쇼트닝이 대표적으로 트랜스지방산 갖고 있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 장에서는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인가, 이건 꼭 외워야 되는구나. 문제를 풀어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 뒤에 문제 9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방의 소화 흡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의 지방의 소화산물은, 그러니까 소화산물이니까 뭐 MG라든지 지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분해 산물들. 장세포 안에서 흔한 미세를 합성 후 림프관으로 들어간다. 자, 일단 흡수가 돼서 장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얘가 림프관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무슨 형태로 뭘 합성한 다음에 림프관으로 가죠? 일단 분해 산물들이 다시 모여갖고 중성지방을 만들어요. 다시. 그래서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림프관으로 가고, 이때 림프관에서 킬로미크론으로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1번은 틀렸네요. 혼합 미셀이 아니라 장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중성지방을 합성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대부분의 소화는 췌장 리파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맞아요. 소화는 주로 췌장 리파제가 잘라줘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2번 맞네요. 답이 2번. 3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담즙 등이 지방을 유화시킨 후 킬로미크론을 형성하여 장세포로 흡수된다. 이게 담즙이 유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리파제에 의해서 잘라진 각각의 것들이 미셀을 형성해서 장세포로 흡수되는 거죠. 예, 미셀. 킬로미크론을 형성하는 거는 장세포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TG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킬로미크론으로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장세포로 흡수되기 전의 상태는 혼합 미셀을 형성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은 킬로미크론 형성이 아니고요. 혼합 미셀을 형성해서 흡수된다라고 하셔야 되고,